이 돈 제가 주었어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요? 이 돈 제가 주었어요. 경찰서 민원실. 형광등 불빛 아래 허름한 패딩을 입은 젊은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돈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얼마나 들어 있어요? 세어보니까 3천만 원이요. 경찰관이 눈을 크게 떴다. 3천만 원을 주었으면 보통 고민이라도 할 법한데 이 여자는 발견한 지 30분도 안 돼서 경찰서로 달려왔다고 했다. 신고 잡은 신분증 좀. 여기요. 여자가 낡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다. 박수진, 32살. 주소는 신림동 고시원. 그때였다. 실례합니다. 민원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섰다. 60살쯤 되어 보이는 고급 코트를 걸친 우아한 여자. 그녀의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가 따라왔다. 회장님 부인이십니다. 돈 봉투를 잃어버리셨다고. 경찰관이 황급히 일어섰다. 강은혜, 정우그룹 회장 부인. 그녀가 민원실을 둘러보다 수진을 봤다. 순간 은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작게 새어나온 신음. 그녀의 시선이 수진의 얼굴에 고정됐다. 눈, 코, 인매, 이마의 작은 점까지. 30년 전 자신이 버린 그 아이의 얼굴이었다. 사연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당신의 인생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할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수지는 눈을 떴다. 옆에서 예나가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다. 돌이 갓 지난 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예나야. 수진이 딸의 보드라운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아이는 엄마 손길에 잠시 눈을 뜨더니 다시 스르륵 감았다. 3평 남짓한 고시원 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이 좁은 공간이 수진과 예나의 전부였다. 월세 35만 원. 매달 이 돈을 내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그래도 비라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감사했다. 수진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어젯밤 빨아둔 옷을 입었다. 편의점 알바복. 낡아서 여기저기 보풀이 일었지만 깨끗하게 빨았다. 다녀올게. 잠든 예나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다. 아이는 코를 벌름거리며 뒤척였다. 고시원을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다. 2월의 서울은 여전히 추웠다. 수지는 낡은 패딩 깃을 세우고 빠르게 걸었다. 편의점까지는 도보로 10분. 수진 씨 왔어요? 네, 사장님. 편의점 문을 열자 사장이 반겼다. 50대 중반의 다정한 남자. 수진이 미혼모라는 걸 알면서도 흔쾌히 일자리를 준 고마운 사람이었다. 오늘 물량 많이 들어왔어요. 진열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수진은 창고로 향했다. 음료수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나씩 들어올려 진열대로 옮겼다. 무거웠지만 참을 만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일당 5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 여기에 주말마다 전단지를 돌리면 20만 원을 더 벌 수 있었다. 이번 달엔 좀 여유로울 수 있으려나. 수지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월세 35만 원, 분유값 10만 원, 기저귀값 5만 원, 식비 20만 원, 교통비 10만 원, 80만 원. 나머지 90만 원으로 예나 옷을 사고 병원비를 내고 조금씩 모아야 했다. 예나가 좀 더 크면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돈을 미리 모아둬야 했다. 수진 씨, 잠깐만요. 사장이 불렀다. 네,
오늘 손님 별로 없으면 일찍 들어가도 돼요. 아기 보러 가야죠. 괜찮아요, 사장님. 시간 다 채울게요. 에이, 괜찮다니까요. 사장이 웃으며 손을 저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도 있었다. 난 11시. 손님이 뜸했다. 수지는 계산대 옆에 서서 매장을 둘러봤다. 깨끗하게 정돈된 진열대. 반짝이는 유리문. 그때였다.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음료수 냉장고 옆 구석진 곳. 갈색 서류 봉투. 이게 뭐지? 수지는 몸을 숙여 봉투를 집어들었다. 묵직했다.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권 지폐가 빽빽하게 들어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얼마나 되는 거지? 손이 떨렸다. 지폐를 세어보고 싶었지만 여기서 세다가 CCTV에 찍히면 안 됐다. 우선 사장에게 알려야 했다. 사장님, 이거. 응? 뭔데? 손님이 돈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진짜? 사장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안을 살짝 들여다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거 몇 천만 원은 되겠는데? 네. CCTV 확인해 봐야겠네. 누가 떨어뜨렸는지. 사장이 황급히 사무실로 들어갔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봉투를 내려다봤다. 몇 천만 원. 그 돈이면 예나 어린이집 1년치를 낼 수 있었다. 아니, 2년도 가능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었다. 아니야.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내 돈이 아니었다. 누군가 잃어버린 돈. 그 사람은 지금 얼마나 당황하고 있을까. 수진 씨, 사장이 사무실에서 나왔다. CCTV 봤는데 어제 저녁에 온 손님이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이 안 보여서. 그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겠죠. 내가 퇴근할 때 가져갈게요. 아니요. 수진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제가 지금 갈게요. 응? 근데 아직 퇴근 시간. 괜찮아요. 예나 보러 가야 하니까요. 거짓말이었다. 예나는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가 봐주고 있었고 아직 1시간은 더 맡길 수 있었다. 하지만 수지는 이 돈을 빨리 경찰에 맡기고 싶었다. 1시간이라도 더 갖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다. 그래요?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요. 네, 사장님. 수지는 패딩을 챙겨 입고 편의점을 나섰다. 손에 든 봉투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고시원으로 가서 예나를 업고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다. 괜찮아.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자꾸만 느려졌다. 3천만 원이면 예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줄 수 있을까? 아니야. 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 돈으로 예나를 키운다 해도 그게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일까? 남의 돈을 갖고 사는 삶. 그런 건 예나에게 가르치고 싶지 않았다. 엄마 왔어. 고시원에 도착해 예나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엄마를 보자 방긋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착하지? 예나. 등에 아이를 업고 수지는 경찰서로 걸었다. 15분쯤 걸었을까? 실린 파출소가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세요? 돈을 주었어요. 수지는 봉투를 내밀었다. 얼마나 들어있나요? 경찰관이 물었다. 세어봤는데요.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 경찰관이 눈을 크게 뜨며 봉투를 받아들었다. 돈을 확인하더니 혀를 찼다. 요즘 이런 돈을 주어서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단하네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신고자분 인적사항 좀 적어주세요. 서류를 받아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적었다.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유실물로 접수할게요. 주인이 나타나면 연락드릴게요. 만약 6개월 안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습득자분께 소유권이 넘어가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수진이 손을 저었다. 저는 그냥 주인한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경찰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3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눈치였다. 수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럼 전 이만 갈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민원 씨를 나서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실례합니다. 수진이 돌아봤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섰다. 60살쯤 되어 보이는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자. 그녀의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가 따라왔다. 어서 오세요. 경찰관이 황급히 일어섰다. 뭔가 알아보는 눈치였다. 정우그룹 회장님 부인이십니다. 돈 봉투를 잃어버리셨다고 연락 주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여자가 차분하게 말했다. 목소리도 우아했다. 강은혜. 그녀는 민원 씨를 천천히 둘러봤다. 그러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은혜의 표정이 굳었다. 작게 새어나온 신음. 수진은 이상하다는 듯 은혜를 바라봤다. 왜 저렇게 놀란 표정을 짓는 걸까? 은혜의 시선이 수진의 얼굴에 고정됐다. 눈, 코, 인매, 이마의 작은 점. 설마, 은혜의 손이 떨렸다. 30년 전, 차가운 겨울밤 병원 계단에 버려둔 갓난아기의 얼굴. 그 아이를 기억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얼굴. 부인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은혜는 정신을 차렸다. 아, 네. 미안해요. 그녀는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아니야. 설마 30년이나 지났는데 갓난아기의 얼굴을 어떻게 기억해. 그냥 우연히 닮은 거겠지. 이분이 돈 봉투를 주어서 신고하신 분입니다. 경찰관이 수진을 가리켰다. 은혜가 다시 수진을 봤다. 이번엔 제대로. 허름한 패딩, 낡은 운동화, 등에 업힌 아기, 그리고 수척한 얼굴. 가난하구나. 은혜의 가슴이 저렸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수진에게 말했다. 아니요, 당연한 일인걸요.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예나가 칭얼거리자 수진은 아이를 달래며 몸을 흔들었다. 얼마나 들어있었나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을. 은혜가 수진을 다시 봤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이 여자가 3천만 원을 주었다고? 저렇게 가난해 보이는데? 죄송하지만 신분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비서가 끼어들었다. 혹시 모를 사기를 대비해야 했다. 네. 경찰관이 서류를 건넸다. 비서는 서류를 확인하고 은혜에게 보여줬다. 박수진, 32살, 신림동 고시원 거주. 은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32살. 자신이 아이를 버린 게 32년 전이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세상에 32살이 얼마나 많은데. 맞습니다. 제 돈이에요. 은혜가 봉투를 확인하며 말했다. 비서가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님 맞습니다. 다행이네요. 은혜는 수진을 봤다. 정말 고마워요. 사례를 하고 싶은데. 아니요, 괜찮아요. 수진이 손사래를 쳤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수진이 웃었다. 예나를 업은 채로 민원실을 나가려 했다. 잠깐만요. 은혜가 수진을 불렀다. 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수진이요. 박수진. 은혜가 그 이름을 되뇌었다. 혹시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이 당황했다. 그건 왜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은혜가 애써 웃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제 출생에 대해선 잘 모르고요. 보육원. 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죄송한데 전 이만 갈게요. 아기가 보채서요. 아, 네. 조심히 가세요. 수진이 민원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부인님, 비서가 황급히 은혜를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그 사람.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사람. 알아봐줘요. 네. 무슨. 박수진. 저 여자에 대해 알아봐요. 최대한 빨리.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혹시, 정말 혹시 32년 전 자신이 버린 딸이 아닐까? 경찰서를 나와 걷는데 예나가 울기 시작했다. 예나야, 잠깐만. 수지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기저귀 가방을 뒤졌다. 분유를 타서 예나에게 물렸다. 아이는 배가 고팠는지 정신없이 빨았다. 우리 예나 배고팠구나. 수진이 딸의 볼을 쓰다듬었다. 방금 경찰서에서 만난 그 여자가 떠올랐다. 강은혜. 정우그룹 회장 부인이라고 했던가. 대단한 사람이네. 저런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다. 고급 코트에 비서까지 데리고 다니고 3천만 원을 잃어버려도 당황하지 않는 여유. 부럽긴 하지. 솔직히 부러웠다. 저 정도 돈이 있으면 예나한테 뭐든 해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부러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다. 수지는 한숨을 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자, 예나. 집으로 돌아가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편의점 사장이었다. 수진 씨, 돈 잘 신고했어요? 네, 사장님. 주인도 찾아갔어요. 다행이네. 근데 있잖아요. 네. 내일부터 오후 시간대도 일할 수 있어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가능해요. 수지는 잠시 고민했다. 예나를 맡길 곳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어떻게든 해야 했다. 시급은 똑같이 10,000원으로 줄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전화를 끊고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예나를 재운 뒤 수지는 스마트폰으로 시간제 보육시설을 검색했다. 1시간에 5,000원. 4시간이면 2만 원. 하루 버는 게 4만 원인데 2만 원을 보육비로 쓰면 남는 게 2만 원밖에 없었다. 그래도 장기적으론 나아. 한 달이면 60만 원을 더 벌 수 있었다. 그 정도면 예나 옷도 사고 병원비도 여유 있게 낼 수 있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누웠다. 피곤했다. 온몸이 쑤셨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내일부터 더 열심히 살아야지. 예나를 위해서. 이틀 뒤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잘생긴 남자. 깔끔한 정장 차림. 어서 오세요. 수진이 인사했다. 남자는 음료수 코너로 갔다가 수진을 힐끗 봤다. 저기요. 네. 혹시 며칠 전에 돈 봉투 주어서 경찰서에 신고한 분이죠? 수진이 놀라 남자를 봤다. 어떻게 아세요? 저는 강민우라고 해요. 그 돈의 주인이.
우리 어머니세요. 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어머님께서 잘 찾아가셨나 봐요. 네, 정말 감사해요. 민우가 다가왔다. 근데 어떻게 절 알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알아보라고 하셔서요. 꼭 살해를 하고 싶다고. 아니요, 괜찮아요. 수진이 손을 저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우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신기한 사람이네. 3천만 원을 포기한 것도 그렇고 살해도 거절하다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웠다. 그럼 이건 받아주세요. 민우가 명함을 꺼냈다. 우리 회사 명함이에요.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든지. 고맙긴 한데요. 수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괜찮아요. 정말로. 그래도 받아만 두세요.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민우가 계산대 위에 명함을 놓았다. 강민우, 정우그룹 전무. 전무님이세요? 네. 뭐, 직함일 뿐이에요. 민우가 웃었다. 근데, 아기는요? 네. 며칠 전에 경찰서에서 아기 업고 계셨잖아요. 아, 네. 지금은 보육원에 맡겼어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민우는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 실례였다. 그럼 전 이만 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민우가 편의점을 나갔다. 수지는 그가 놓고 간 명함을 집어들었다. 쓸 일은 없겠지. 명함을 서랍에 넣었다. 그날 밤, 강은혜의 저택. 은혜는 서재에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비서가 가져온 박수진에 대한 조사 자료. 박수진, 32살, 신림동 고시원 거주, 미혼모, 돌베기 딸 박예나, 편의점 알바, 보육원 출신. 보육원. 은혜의 손이 떨렸다. 보고서 끝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수진이 예나를 업고 길을 걷는 사진. CCTV에서 캡처한 듯했다. 은혜는 사진 속 수진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닮았어.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과 너무 닮았다. 눈매도 코도 입매도. 부인님, 저녁 식사 준비됐습니다. 집사가 노크했다. 잠깐만요. 은혜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당으로 가니 아들 민우가 먼저 와 있었다. 어머니. 민우야, 오늘 그 편의점 다녀왔어요. 그래.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박수진 씨 만났어요. 정말 착한 사람 같더라고요. 살해도 거절하고 명함도 받기 싫어하고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에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어머니 표정이 이상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우야. 은혜가 아들을 봤다. 그 사람, 너무 가까이 하지 마. 네, 왜요? 그냥. 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민우는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은혜는 창밖을 바라봤다. DNA 검사를 해야 하나. 하지만 수진에게 어떻게 말하지? 당신 혹시 내 딸인 것 같으니 검사 좀 하자고? 아니야.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만약 정말 딸이라면 어떻게 하지? 32년 전 자신이 버린 아이. 그 아이를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하나.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수지는 편의점과 저녁 알바를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예나를 시간제 보육원에 맡기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피곤했지만 견딜만 했다. 수진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난 12시. 편의점 일이 끝났다. 아니요, 사장님. 일 주셔서 감사해요. 에이, 무슨. 수진 씨가 더 고마운 걸요. 퇴근 후 보육원으로 달려갔다. 예나가 보육 선생님 품에 안겨 있었다. 엄마 왔어. 수진이 딸을 안아 올렸다. 예나는 엄마를 보자 방긋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우리 예나 오늘도 착했지? 네, 잘 놀았어요. 밥도 잘 먹었고요.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수지는 예나를 업고 보육원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수진 씨죠? 낯선 여자 목소리. 하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강은혜예요. 며칠 전에 경찰서에서 뵀죠. 아, 수지는 걸음을 멈췄다. 왜 저 사람이 전화를 한 걸까?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시죠?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뭔가 간절한 게 느껴졌다. 언제가 괜찮으세요? 수지는 잠시 고민했다. 거절해야 할까? 하지만 궁금했다. 무슨 일로 자신을 찾는 건지. 내일 낮이요. 편의점 일 끝나고. 알겠어요. 장소는 제가 문자로 보낼게요. 정말 고마워요. 전화가 끊겼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불안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다. 다음 날 낮, 편의점 일을 마치고 은혜가 알려준 카페로 향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카페.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니 은은한 음악이 흘렀다. 은혜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베이지색 니트에 진주 목걸이. 우아한 모습이었다. 왔어요. 수진이 다가가 앉았다. 허름한 패딩 차림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예나는 업어져서 조용히 있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음료 시킬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수진이 손을 저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은혜가 심호흡을 했다. 손을 꼭 쥐고 수진을 똑바로 봤다. 실례를 무릅쓰고 여쭤볼게요. 혹시 수진 씨 DNA 검사를 해볼 생각 없으세요? 네. 수진이 눈을 크게 떴다. 갑자기 무슨 말씀을. 저도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릴 거라는 걸 알아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수진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느낌이 왔어요. 혹시 제 딸이 아닐까 하는. 말도 안 돼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우연히 닮은 거겠죠. 그래서 더 확인하고 싶어요. 은혜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수진의 손을 잡았다. 제발 한 번만 해줘요. DNA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다시는 연락 안 할게요. 왜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왜 갑자기 저한테 이러세요? 딸을 찾고 싶으시면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경찰서에 신고한다든지. 수진 씨 나이가 32살이에요. 은혜가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보육원 출신이고 저는 32년 전에 딸을 버렸어요. 병원 계단에 갓 태어난 아기를.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하지만 수진 씨를 보는 순간 알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내 딸이라는 걸.
수지는 말없이 은혜를 바라봤다. 마음이 복잡했다. 만약 정말 이 사람이 친어머니라면? 그렇다면 왜 자신을 버렸을까? 이해가 안 가요. 수진이 천천히 말했다. 제가 정말 따님이라면 왜 버리신 거예요? 키울 수 없었으면 보육원에 정식으로 맡기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그건 은혜가 입술을 깨물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모든 걸. 알겠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해 볼게요. 대신 결과가 나오면 진짜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왜 저를 버렸는지. 그럴게요. 약속해요. 은혜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사흘 뒤, 은혜는 병원 상담실에서 결과지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비서가 옆에서 부축했다. 모녀관계 확률 99.9%입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유전적으로 모녀관계가 확실합니다. 정말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는 결과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32년 만에 딸을 찾았다. 상담실 문을 열고 나오니 복도에 수진이 서 있었다. 예나를 아는 채로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수진 씨, 은혜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결과 나왔어요? 수진이 돌아봤다. 표정은 무덤덤했다. 응.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진짜 모녀예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니 기분이 이상했다. 그렇군요. 차가운 목소리. 그럼 이제 말씀해 주세요. 왜 저를 버렸는지. 약속하셨잖아요. 은혜는 복도 끝 벤치로 걸어갔다. 수진이 뒤따라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예나는 수진 품에서 조용히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은혜는 오래 침묵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23살 때였어요. 23살 때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은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집이 가난했지만 행복했죠. 장학금 받으며 학교 다니고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꿈도 있었어요. 졸업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게. 수지는 말없이 들었다. 그러다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알바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골목길에서 남자 3명한테 끌려갔어요. 입을 막히고 어두운 곳으로. 수진의 숨이 멎었다. 그들은 저한테 끔찍한 짓을 했어요. 은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나왔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정신 차리고 보니 새벽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경찰에 신고는요? 못했어요. 은혜가 고개를 저었다. 얼굴도 제대로 못 봤고 증거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창피했어요. 그걸 사람들한테 말한다는 게. 그냥 잊고 살려고 했어요. 학교도 다니고 알바도 계속하고. 은혜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근데 2달쯤 지나니까 몸이 이상했어요. 생리도 안 하고 자고 토하고. 임신. 네. 병원 갔더니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이미 석 달째래요. 수진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지울 수도 없었어요. 시기를 놓쳤으니까. 그렇다고 낳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럼 왜 낳으신 거예요? 수진이 물었다. 법이 그랬어요.
석 달 넘으면 못 지운다고. 은혜가 수진을 봤다. 할 수 없이 배를 숨기고 학교 다녔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친구들은 제가 살쪘다고 놀렸죠. 혼자서 출산하신 거예요? 아니요. 병원엔 갔어요. 진통이 너무 심해서. 은혜가 한숨을 쉬었다.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간호사가 물어보더라고요. 보호자는 어디 있냐고. 아기 아빠는 누구냐고. 말할 수 없었어요. 강간당했다고, 범인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가 되는 건지. 아기는 또 뭐가 되고. 은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출산하고 나서 아기를 안았어요. 작고 예쁘더라고요. 손도 발도 다 온전하고. 울음소리도 힘찼어요. 그런데 왜 버리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나았으면 책임지셨어야죠. 알아요. 은혜가 고개를 숙였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때 저는 23살이었어요. 돈도 없고 학교도 다녀야 하고 무엇보다 은혜가 수진을 똑바로 봤다. 그 아기를 볼 때마다 그 남자들이 생각날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이 제가 당한 일이 이기적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견딜 수 없었어요. 은혜가 눈물을 닦았다. 병원에서 이틀 있다가 밤에 아기를 데리고 나왔어요. 추운 겨울이었죠. 그리고 계단에 버리신 거죠. 네. 은혜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근처 병원 계단에 아기를 두고 왔어요. 담요로 꽁꽁 싸매서. 그리고 멀리서 지켜봤어요. 10분쯤 지나니까 누가 발견했어요. 병원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기를 안고 들어가더라고요.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그게 끝이에요? 네. 그럼 그 후론 어떻게 사셨어요? 수진이 은혜를 똑바로 봤다. 잘 사셨나 봐요. 재벌 부인까지 되셨으니. 수진아, 저는 그 계단에서 발견돼서 보육원에 보내졌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거기서 18년을 살았죠. 친구들은 명절마다 집에 갔는데 저만 남았어요. 크리스마스에도 설날에도.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저는 평생 부모가 누군지 몰랐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도. 수진이 일어섰다. 보육원 나와서도 혼자였어요.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그러다 남자를 만났는데 제가 임신하니까 도망갔어요. 혼자서 예나 낳고 혼자서 키웠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알고 보니 친엄마가 있었네요. 그것도 떵떵거리고 사는 재벌 부인. 수진아, 그때 저는 듣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 등을 돌렸다. 그냥 평생 모르고 살 걸 그랬어요. 차라리 그게 나았을 거예요. 기다려. 은혜가 수진의 팔을 잡았다. 놔주세요. 못 놔.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은혜가 수진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다 엄마 잘못이야. 그만해요. 수진이 은혜를 밀어냈다. 이제 저 갈게요. 수진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수진은 병원을 나갔다. 빠른 걸음으로. 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은혜는 신경 쓰지 않았다. 딸을 찾았지만 딸은 자신을 거부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수지는 은혜의 연락을 모두 무시했다. 전화도 15통, 문자도 30통 넘게 왔지만 읽지 않았다. 잊자. 그냥 없던 일로 하자. 하지만 쉽지 않았다. 밤마다 생각이 났다. 은혜의 울먹이는 목소리.
떨리는 손, 그리고 눈물. 엄마라. 그 단어가 낯설었다. 평생 엄마라는 존재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민우가 다시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했다. 민우는 음료수를 집어들며 수진을 힐끗 봤다. 혹시 우리 어머니 만나셨어요? 네. 짧게 대답했다. 들었어요. DNA 검사 결과. 민우가 카운터 앞에 섰다. 그렇군요. 수지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2,500원. 민우는 신용카드를 내밀었다. 처음엔 정말 놀랐어요. 민우가 말했다. 제가 호감을 가진 사람이 친누나였다니.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민우가 웃었다. 대신 이제 오빠로서 잘 챙길게요. 누나. 필요 없어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저는 그냥 혼자 살 거예요. 지금처럼. 하지만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 수진이 비웃었다. 32년 동안 몰랐던 가족이요? 그게 가족인가요? 누나.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해주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영수증을 받아들고 편의점을 나갔다.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퇴근 후 예나를 데려와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뭐지? 상자를 들어보니 무거웠다. 방에 들어가 열어보니 아기 옷과 장난감, 분유, 기저귀가 가득 들어 있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수진아, 엄마야. 이거라도 받아줘.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엄마는 항상 여기 있어. 미안해. 마이너스 엄마가. 수지는 편지를 구겼다. 필요 없어. 하지만 상자는 버리지 못했다. 예나에게 필요한 물건들이었으니까. 분유값이 얼마나 비싼데. 한 번만 받아주자. 스스로를 설득했다. 다음 날도 택배가 왔다. 옷과 책. 그 다음 날은 유아용 식기와 이불. 매일매일 택배가 왔다. 수지는 모두 받았다. 거절할 수 없었다. 예나를 위한 거였으니까. 2주일쯤 지났을까? 저녁 퇴근 후 고시원 앞에 고급 세단이 서 있었다. 은혜가 차에서 내렸다. 수지는 깜짝 놀라 멈춰섰다. 왜 오신 거예요? 수진아. 은혜가 다가왔다. 수지는 뒤로 물러섰다. 엄마 말 좀 들어줘. 들을 거 없어요. 아니야.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은혜가 수진 앞에 섰다. 엄마가 너를 버린 건 잘못이야. 100번 양보해도 잘못이고 변명할 생각도 없어. 하지만 엄마도 피해자였어. 원하지 않는 임신이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너를 낳았어. 그리고 매일 후회했어. 제대로 키워줬어야 했는데. 그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수진이 은혜를 똑바로 봤다. 전 원하지 않았던 아이였어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였고요. 아니야. 은혜가 소리쳤다. 너는 잘못 없어. 아무 잘못도 없어. 잘못한 건 엄마야. 그리고 그 남자들이고. 알아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머리로는 알아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 하지만 가슴은 계속 아파요. 수진아, 평생 궁금했어요. 내 부모는 왜 날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수진이 목이 메었다. 이제 알았어요. 전 그냥 사고였던 거죠. 지워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낳은. 미안해.
은혜가 무릎을 꿇었다. 고시원 앞 좁은 골목에서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일어나세요. 아니야. 너한테 진짜 용서받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은혜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을게. 약속해. 이제부터 엄마가 너 지켜줄게. 수진은 오래 침묵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봐요. 대답 안 하면 안 일어나. 조건이 있어요. 수진이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 집엔 안 갈 거예요. 저는 제 삶이 있으니까. 그리고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요. 제가 준비될 때까지. 알았어. 다 들어줄게. 은혜가 일어섰다. 그럼 가끔씩만 봬요. 예나 얼굴 보여드릴게요. 은혜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제 속도에 맞춰주세요. 그래. 천천히 하자. 엄마가 기다릴게. 은혜가 수진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이번엔 수진이 밀어내지 않았다. 예나가 은혜를 보고 방긋 웃으며 손을 뻗었다. 안아볼까요? 정말? 은혜가 조심스럽게 예나를 안아 올렸다. 우리 예나. 할머니야. 할머니. 예나는 은혜의 얼굴을 만지작거리며 웃었다.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손녀. 내 손녀. 수지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이게 가족인가? 일주일에 한 번. 수지는 은혜와 만나기로 약속했다. 주로 공원이나 카페에서. 예나를 데리고. 우리 예나 오늘도 예쁘네. 은혜가 예나를 안아 올렸다. 예나는 할머니를 보며 까르르 웃었다. 요즘 밥은 잘 먹어? 네. 잘 먹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여전히 말투는 조심스러웠다. 그나저나 수진아. 은혜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받아. 뭐예요? 생활비. 얼마 안 돼. 300만 원. 아니요, 괜찮아요. 수진이 손을 저었다. 저 돈 벌고 있어요. 충분해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은혜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섭섭했지만 수진의 마음을 존중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지? 네. 다음 주 일요일이요. 알았어. 그때 보자. 은혜가 예나의 볼에 뽀뽀했다. 예나는 깔깔 웃으며 할머니 얼굴을 만졌다. 한 달이 지났다. 수지는 조금씩 은혜에게 마음을 열었다. 예나 이야기도 하고 자신의 일상도 조금씩 나눴다. 요즘 편의점 일이 좀 힘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손님 중에 진상이 하나 있어요. 맨날 트집 잡고. 그래. 은혜의 얼굴이 굳었다. 괜찮아요. 그냥 참으면 돼요. 아니야. 참을 필요 없어. 은혜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너 이제 혼자 아니야.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네. 수진이 작게 웃었다. 처음으로 은혜를 엄마로 받아들이는 듯한 표정이었다. 어느 날 저녁, 편의점 문이 열리며 민우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누나.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했다. 여전히 어색했다. 오늘 야근 끝나고 왔어요. 출출해서. 민우가 삼각김밥과 우유를 집어들었다. 4,000원입니다. 네. 계산을 마치고 민우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았다. 삼각김밥을 뜯으며 수진을 봤다. 누나, 잠깐 시간 돼요? 네. 할 말이 있어서요. 수진은 사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갔다. 민우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이세요? 누나한테 사과하고 싶어서요. 민우가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 제가 누나한테 호감 가진 거 불편하셨죠?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불편하셨을 거예요. 민우가 수진을 똑바로 봤다. 근데 이제는 진짜 오빠로서 대하고 싶어요. 누나 힘든 거 있으면 도와주고 챙겨주고. 고마워요. 수진이 작게 웃었다. 사실 오빠가 있다는 게 신기해요. 평생 혼자였는데. 저도요. 갑자기 누나가 생겼으니까.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남매처럼. 누나, 혹시 예나 돌잔치는 언제예요? 벌써 지났어요. 지난달에. 왜 말 안 했어요? 돈도 없고 부를 사람도 없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민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해요. 늦었지만.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니도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제발 해주세요. 민우가 간곡하게 말했다. 수지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 주 토요일. 수지는 예나를 안고 정우그룹 회장 저택 앞에 섰다. 거대한 대문과 정원. 영화에서나 봤던 집이었다. 여기가 맞나? 초인종을 누르자 곧 대문이 열렸다. 민우가 뛰어나왔다. 누나, 왔어요? 네. 어서 들어와요. 저택 안으로 들어서니 은혜가 서 있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수진아. 안녕하세요. 거실에는 색색의 풍선과 장식이 가득했다. 예나 첫돌 축하해라는 현수막도 걸려 있었다. 이게 다 우리 손녀 돌잔치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은혜가 예나를 안아 올렸다. 예나야, 할머니가 준비했어. 예쁘지? 예나는 풍선을 보고 까르르 웃었다. 어머님,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에이, 이게 어디 과해. 원래 호텔에서 할까 했는데 집이 편할 것 같아서. 은혜가 수진을 안으로 안내했다. 돌잡이 상도 차려져 있었다. 돈, 실, 마이크, 청진기, 책. 자, 예나 한번 잡아볼까? 은혜가 예나를 상 앞에 앉혔다. 예나는 두리번거리더니 돈을 잡았다. 부자 될 거야. 민우가 박수 쳤다. 우리 예나 돈복 있네. 은혜가 기뻐하며 예나를 안았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게 가족이구나. 혼자서 외롭게 보냈던 예나의 첫 돌. 이렇게 축하받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수진아. 은혜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우리한테 기회 줘서.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저녁 식사는 성대했다. 한정식으로 차려진 음식들. 수지는 평생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많이 먹어. 수진아. 네. 식사 후 은혜가 수진을 서재로 불렀다. 수진아, 이거 받아. 은혜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뭐예요? 너 이름으로 된 통장이야. 10억 원 들어있어. 네. 수진이 놀라 은혜를 봤다. 이건 못 받아요. 너무 많아요. 아니야. 이건 내가 받아야 할 거야. 은혜가 수진의 손에 서류를 쥐어줬다. 엄마가 32년 동안 못 해준 거. 이걸로 내 인생 다시 시작해. 어머니. 그리고 이것도. 은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신림동에 있는 오피스텔 하나 샀어. 30평짜리. 이제 고시원 나와. 어머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이것밖에 못 해줘서. 아니요. 충분해요. 너무 과해요.
과하지 않아. 32년을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은혜가 수진을 끌어안았다. 수진아, 이제부터 엄마가 너 지켜줄게. 약속해. 네, 엄마. 수진이 처음으로 은혜를 엄마라고 불렀다. 은혜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한 달 뒤, 수진은 새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신림동의 깨끗한 30평 아파트. 예나 방도 따로 있었다. 와, 진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수진은 텅 빈 거실을 둘러봤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예나야,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 예나는 엄마 품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다음 날부터 이사짐이 들어왔다. 침대, 소파, 냉장고, 세탁기. 은혜가 다 준비해 준 거였다. 어머니, 이건 너무. 에이, 이 정도는 기본이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은혜가 웃으며 말했다. 일주일 뒤, 수지는 편의점 사장에게 말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그만두려고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다른 일을 해보려고요. 사장은 아쉬워했지만 수진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래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수진은 편의점을 나왔다.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그동안 고생했던 곳. 하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우한테 전화가 왔다. 누나, 혹시 시간 돼요? 응, 왜? 회사에서 격리 직원 구한대요. 누나 해볼래요? 네. 학력 상관없어요. 성실하기만 하면 돼요. 수지는 고민했다. 해볼게요. 진짜요? 좋아요. 월급은 30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고마워, 민우야. 에이, 이 정도는. 민우가 웃었다. 우리 가족인데. 전화를 끊고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이게 꿈인가? 평생 혼자였던 자신에게 이제 가족이 생겼다. 엄마도 오빠도. 그리고 따뜻한 집. 2주일 뒤, 정우그룹 본사. 수지는 격리부에 출근했다. 깔끔한 사무복을 입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박수진입니다. 어서 오세요. 동료들이 반겼다. 수지는 열심히 일을 배웠다. 어려웠지만 재미있었다. 점심시간. 민우가 찾아왔다. 누나, 밥 먹었어요? 응, 먹었어. 어때요? 적응 잘 돼요? 응. 다들 친절하게 대해줘서 좋아. 다행이다. 민우가 웃었다. 누나, 이따가 퇴근하면 어머니 댁에 같이 가요. 저녁 먹으래요. 응, 알겠어. 저녁. 은혜의 저택에서 가족 모두 모였다. 은혜, 민우, 수진, 그리고 예나. 자, 다들 모였네. 건배. 은혜가 와인잔을 들었다. 수진은 물잔을 들었다. 건배.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 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엄마한테 기회 줘서. 아니요, 엄마. 제가 더 감사해요. 수진이 은혜의 손을 잡았다. 엄마 덕분에 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아니야. 이건 내가 노력한 거야. 은혜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그냥 늦게라도 옆에 있어줄 뿐이야. 고마워요, 엄마. 나도 고마워, 딸. 두 사람은 포옹했다. 민우가 옆에서 박수를 쳤다. 우리 가족 만세. 예나도 까르르 웃으며 손뼉을 쳤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은혜가 수진을 정원으로 불렀다. 수진아. 응, 엄마. 혹시 법적으로 호적에 올리는 거 어때? 네. 가족관계 등록부에 내 이름 올리고 싶어. 공식적으로 엄마 딸로.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정말? 네. 엄마. 은혜가 수진을 꼭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예나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났다. 아빠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 예나의 아빠. 도망간 그 남자. 원망했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고마워. 너 덕분에 예나를 만났어. 예나가 없었다면 이렇게 엄마를 찾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예나야. 수진이 자고 있는 딸을 내려다봤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할머니도 있고 삼촌도 있고 엄마도 이제 널 더 잘 키워줄 수 있어. 예나는 스르륵 눈을 감으며 평화롭게 잠들었다. 수진은 미소 지었다. 32년 동안 찾지 못했던 가족. 이제야 찾았다. 늦었지만 괜찮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때로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데 3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수지는 32년 만에 엄마를 찾았고 은혜는 32년 만에 딸을 되찾았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잃어버린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어 찾아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